우리나라 지금 커피 전문점이 10만 개 정도 되는데 엄청난 숫자로 성장을 해서 지금 이 시장이 거의 34조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매년 뭐 급격하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뭐 차 전문 오랫동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차를 처음 접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세계 차 다원 소개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전반부는 하고 뒤에 가서 이제 차의 뭐 좋은 점을 잠깐 소개해 드릴 그럴 계획인데, 여기는 운남성 보이차 다원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낮아가지고 다 소엽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전부 커팅을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진 거고, 이거는 대엽종 품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이 보이차 시장 쪽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도 이 작년에 이 홍콩 보이차 경매에서 100년 된 송빙호 요 하나가 홍콩 달러로 350만 불, 그러니까 약 6억 5천에 경매가 돼가지고, 이런 노보이차는 아직도 또 특수계층 쪽은 시장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 350g 정도 작은 거 하나가 6억 5천이면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서울 차이네. 사무총장. 그 다음에 중국이 요새 좀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전 세계적으로 말차라고 이렇게 차를 차강 재배를 해서 이제 가루로 돼서 마시는 차가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이런 쪽에서 이제 굉장히 젊은 층들한테 인기를 끌면서 이 말차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말차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도 또 마찬가지로 부족해가지고 지금 뭐 일반 녹차를 갈아가지고 말차를 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 중국 기주성이 말차 산지로 굉장히 지금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약 2,000톤 생산했는데 일본 전체 말차 생산량이 5,0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6,000톤을 생산해서 이제 말차 종주국도 앞으로 일본이 아니라 중국으로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기주성뿐만 아니라 뭐 절강성 이런 쪽에서도 말차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가장 강한 그런 말차 생산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그 와이너리, 뭐 와인 생산지는 한 5개 정도가 등재되어 있지만 차밭으로 이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는 것은 전 세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그 운담성 난창에 있는 징마이라고 경매산 그 고차수 이쪽인데, 여기가 한 600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 차나무들은 좀 더 이렇게 1000년 정도 된 그런 차나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2023년 9월 17일 날 세계 최초로 여기가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인도를 넘어가 보면은, 인도는 그 연간 130만 톤 중에 국내 소비가 110만 톤으로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차 생산은 이쪽 그 아쌈 지역이 51%, 그 다음에 다질링 이쪽 지역이 약 29.9%, 그 다음에 닐기리가 12.4%, 기타 7.3% 정도 되는데, 외국 수출은 20만 톤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홍차 시장이 약 16조 정도 되고, 짜이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스파이스를 넣어가지고 마시는 그런 것도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향 첨가하는 게 약 6,500억 정도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 다즐링 다운은 해발 1000m에서 2100m 정도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이쪽 칸첸 중가 그 아래쪽에 차밭들이 약 87개 정도 티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쪽은 천물차는 약간 풋내가 좀 있고, 그래서 6, 7월달 세컨 프레시가 가장 품질이 좋고요. 품질이 좋고, 6, 7월달은 이쪽 우바차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여행하실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해발 높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600m 이하를 이제 로우 그론티, 600에서 1200을 이제 미디엄 그론티, 1200 이상을 하이 그론티 그래가지고 높을수록 가격이 비쌌는데 이게 이제 깨진 게 최근 그 중동 지역의 소비가 이제 주로 그 사람들은 이 로우 그론티는 굉장히 홍차가 탁하고 검은 색깔을 띱니다. 위로 갈수록 맑고 엷어지고 그래서 이 차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게 소비가 엄청 늘어나 보니까 여기 가격이 도리어 이쪽을 넘어가서는 경우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걸 해발 높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품질도 달라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공식은 깨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동양,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하이그론티를 선호하고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 로우그론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기는 캔디에서 이제 누아라엘리아 가는 길에 누아라엘리아 거의 다 가서 그 해발 1500m에 있는 그 담노 라브켈리 티센터인데 여기가 1840년 설립돼 갖고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그런 차밭입니다. 약 18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혹시 이쪽에 가실 일이 있으면 여기 티센터가 그 티팩토리 이런 견학도 할 수 있고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대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들려보시면은 이 주변 경치도 굉장히 멋있고 가볼 만한 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발 2000m 누아라엘리아 티에스테이트 이쪽은 이제 지금 천물차는 약간 풋내가 나는데 혹시 이런 천물차를 누가 선물 받거나 받았으면 그걸 뭐 이렇게 맛이 없냐 그러지 말고 그걸 한 1년 정도 숙성을 시키면 굉장히 맛이 부드러워지고 풋내도 줄어들고 하니까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천물차는 굉장히 그 발효 정도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조시켜서 건조시키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약간 풋내가 많이 나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구수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천물차는 조금 덜 잘 어울리지 않는 편입니다. 우리 너무 환해서 좀 저쪽을 꺼주면 좋은데. 주변이 전부 차밭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그 전망도 좋고 저녁에 노을 넘어갈 때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여기에서 그 뭐 차 제조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체험도 할 수가 있고 이쪽 안에서는 차 시험이라든가 테스팅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호텔 안쪽은 옛날에 홍차 만들던 기계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있어가지고 그런 역사 같은 것도 사진도 있어서 굉장히 그 운치가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 근데 단점은 이 엘리베이터가 공장에서는 그 철망으로 이렇게 문을 닫는 그런 겁니다. 그게 두 개가 이렇게 닫아야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한 가지는 공장이다 보니까 위에 이 방음이 잘 안 들어가지고 위에서 그러면 뚜벅뚜벅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혹시 뭐 그런 거만 아니면은 이쪽에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꼭 일주일 됐네요. 여기서 이제 아침 그 일출 사진을 찍어 보려고 여기서 한 30분 걸려서 이쪽 반대편 산꼭대기를 이제 갔는데 호텔 프론트 직원이 아침 일출 시간 몇 시냐 그러니까 5시 반이래요. 근데 체크해 보니까 6시 반인데 계속 우겨. 그리고 5시 일어나가 기껏 깜깜한데 갔더니까 해가 뜨지도 않고 그래서 1시간 동안 덜덜 떨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와서 야 5시 반이 아니라 6시 반인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냥 미안하다고.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게 우리하고 긍정에 대한 게 이 가로로 하는 게 이게 예수고 이게 부정이고 반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으면서 이러고 하니까 뭐라고 할지도 그럴 수도 없고. 여기 연수로 가 있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잘 찍지 않았어요. 40년 됐는데. 이쪽은 한 250만 평 정도 차밭이고 이 안에 농장식으로 집단 농장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차 따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지역으로 플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영국이 이제 스리랑카에다 차밭을 만들 때 대부분의 그 차 제조나 이 피킹하는 사람들 전부 인도 남부에 있는 타밀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중에 한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제 그 굶고 그다음에 병 걸려서 이제 죽고. 그래서 스리랑카의 이 차밭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타밀족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여기 빨간 이걸 이렇게 찍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차밭에 가면 다 있는데 다 타밀족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86년도 갔을 때는 이 타밀 반군들이 매일 그 폭탄 테러 해가지고 하루에 몇백 명씩 죽을 때다 보니까 여기 타밀 반군들이 야 니네들은 왜 같은 타밀족인데 이 시나리족들을 도와주느냐 그래가지고 일로 쳐들어온다 그래서 여기 철조망이 8개 미리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연수 들어갔더니 이제 이게 장가도 못 가고 죽는 줄 알고 그 생각나는 옛날 여자들마다 다 편지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사진만 보기만 하면 그때는 뭐 먹을 것도 없었고 매일 뭐 호텔 들어가도 그렇고 전부 다 몸 수색에 이 우리 88 올림픽 때 봤던 차 밑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반사경 보는 게 거기 가서 제가 86년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전부 이제 검사를 하고 해서 아침에 이제 잠도 못 자고 대사관 바로 쫓아가가지고 여기 있어도 되느냐 아니면 들어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대사관님이 여기서 공부하셔가지고 저기 공차를 많이 수입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콜롬보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치가 아주 여기 한 200~300만 평 정도 되는데 경치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찍으러 이건 새벽 5시 반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한 30분을 산으로 올라가면 요 내려다보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아침 이제 운무가 이렇게 끼었을 때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그 요즘은 이제 이게 자꾸 인터넷 뭐 이런 SNS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 육지의 하롱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주로 녹차를 생산하고 있고요. 요건 저녁 때 이제 해 넘어갈 때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 차 따는 사람들 보고 참 이 딴 차를 이쪽까지 운반하려면은 굉장히 큰 먼 거리를 이걸 날라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우리가 한 잔 그냥 우습게 마시는 차도 참 귀하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3위 차 생산 국가가 케냐입니다. 케냐 서부 쪽에 있는 그 게리쪼 다원인데 여기는 뭐 이쪽 지역에서 거의 60만 톤 정도 생산되고 있고 이쪽도 CTC라고 이제 밀크티 베이스인데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수입을 많이 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쪽에 여기는 이제 큰 그 차회사들이 많이 차밭을 가지고 있는데 립톤이 약 3,900만 평, 필메이가 1,500만 평. 그 우리나라 차밭 다 해봤자 그렇게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는 뭐 한 회사가 1,500만 평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터키 항공 타보셨으면은 거기 터키 소개할 때 나오는 차밭이 여기 터키 동부에 있는 리제 티 에스테이트라고 요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탄불에 가면은 그 터키 항공 라운지에 가시면은 이 정도 크기의 그 티 서빙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 벽에 있는 걸려있는 사진들이 전부 다 요런 그 리제 다원들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차를 서빙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터키 항공 한번 타시면은 요걸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시조카라고 그 여기가 일본 전체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의 뭐 90% 이상이 야부기다 품종입니다. 지금은 그 말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야부기다를 가지고 이제 말차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대만은 우롱차, 이제 고산차, 고산 우롱차가 대표적인데 아리산 여기 해발 1800m 정도 가면은
이런 그 차나무들이 이제 차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안개가 끼고 주야간 일교차도 크고 해서 이제 그 고품질의 향기가 좋은 그런 우롱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오면은 여기가 오슬록타운입니다. 저기 서귀포에 있는 여기가 한라산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 수확이 가장 빠른 그런 지역입니다. 도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약 12만 평 정도 되고요. 79년도에 조성을 해서 83년도에 이제 처음 수확을 했는데 제가 여기를 한 10년 정도 매년마다 1년에 한 100일을 내려가서 생산할 때는 이제 봐주고 올라오고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산적이 돼가지고요. 한 달 정도 하면은 수영은 잘할 때 잘하고 밤낮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얼굴은 노랗게 이제 뜨고 이제 그렇게 가면 참 옛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요거는 그쪽 지역을 이제 옛날엔 전부 다 이걸 손으로 채엽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겠지만은 그런 차밭이 멋있는 차밭이 됐습니다. 제주도가 우리나라 차 생산량이 약 4,000톤에서 뭐 4,500톤 정도 될 텐데 거기서 35% 정도로 지금은 생산량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다운인데 한남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36만 평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이런 현대화된 기계화된 그런 다운입니다. 전부 체협은 다 트랙터로 그냥 쭉 나가면 자동으로 밑에서 체협이 돼가지고 공장에 넣으면 또 자동으로 생산되고 하는 그런 자동화된 그런 생산 공장입니다. 성산 일출봉 가는 길에 있는 다운입니다. 여기는 뭐 잘 아는 보성 쪽 다운이고요. 여기가 월출산 밑에 있는 오슬록 다운인데 여기가 13만 평 정도 되고요. 여기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는 북한에 있는 차밭입니다. 강영군의 원정 차밭인데 이게 82년도에 82년도에 김일성이 이제 중국 산둥성을 갔다가 그쪽 지역에 이제 차를 재배하는 걸 보고 이것도 위도가 비슷하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되지 않겠나 해서 8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차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심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위도가 높다 보니까 추워서 나무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계속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다가 한 10년 정도 걸리니까 이게 이제 적응이 돼서 2008년도부터 이제 생산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대만에 연수가 있을 때 대만의 차 품종을 한 13만 그루 정도를 13번에 걸쳐서 몰래 훔쳐갖고 왔는데 이게 심으니까 추워서 이게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적응이 되면서 이제 그게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아마 북한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0억 분말차는 이제 뭐 저도 생산하지만 콤부차 뭐 이런 거 합쳐갖고 3,270억. 그래서 순산 차를 따지면은 3,000억, 3,500억 정도면 되는데 전 세계 차 시장이 약 160조 정도 되다 보니까 약 0.2%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왜 차를 안 마시는 이유가 뭘까 하면은 차 맛이 익숙하지 않다. 제가 처음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이게 꼭 굉장히 익숙한 맛이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뭐 보리차, 옥수수차 뭐 이런 걸 이제 볶아서 누룽지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차의 어떤 풋내라든가 떫고 풋내 나는 것에 대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자주 마시면 이제 익숙해지지만 이게 조금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찬물을 많이 마실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화가 많은 민족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도 음식 부분에서 이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부 다 매운 음식이 많은 데다가 이걸 또 끓여서 먹습니다. 펄펄 끓여갖고. 그러니까 이게 매운 거에다가 또 끓여서 먹으니까 찬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무실이나 집이나 뭐 식당이나 어디 가나 전부 찬물이고 커피도 아이스 커피고 그다음 얼음까지 씹어 먹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서 이렇게 한국 사람 찾는 이제 구분하는 방법, 식당에서 아이스워러 떠는 한국 분이고, 유럽 가서 아이스 커피 찾으면 한국 분이고, 유럽에도 저 커피 문화가 발달했지만은 아이스 커피가 그렇게 맛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스타벅스 가야 있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제일 힘든 게 식당에서 이게 찬물 나오는 거. 그러니까 찬물이 이게 면역력도 떨어지고 별로 좋지 않은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마시는 거는 이런 음식 문화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 들고, 그러다 보니까 뜨겁게 마시는 차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어떤 그런 차가 좋지 않은 선입견, 올드하다, 뭐 너무 지나친 의식 달해다 보니까 이 꿀 앉아가지고 이게 저는 이게 고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고문입니다. 이게 식당에서 요즘 앉아서 이렇게 밥 먹으려고 그러면 일어날 때 얼마나 허리가 아파 일어나기 힘들고, 이제는 이런 다도 교육도 좀 더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좀 더 차를 맛있게 우리는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지금 녹차 관세가 513.6%입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홍차 관세도 20에서 40%. 근데 반면에 커피는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에서 8%. 그러다 보니까 차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이 돼야 우리나라가 좀 더 차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차 티백에 이게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언론에 계속 떠들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약 100만 개 정도 많이 나올 때 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게 나오는 게 요런 피라미드 백, 나일론으로 된 피라미드 백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이 티백 중에 요 태그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동서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뭐 요렇게 붙어 있는 건 여기 페이퍼에다가 폴리에틸렌을 뿌려가지고 이게 붙게끔 차 박사님이 시원하게 차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차인에 오신 분들 여기 나가시기 전에 휴식 시간에 여기 회원 신청서가 있어요. 회원 신청서에 전화번호하고 이런 간단한 개인 소개말을 좀 써주시면은 저희들이 다음 행사 때 저희들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회원 신청서를 꼭 써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우원은 신는 희호 세계적인 어떤 우리나라 최고의 그 성에 가신 이무호 선생님을 모셔서 희호를 쓰는 그걸 보는 어떤 희호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 희호는 저쪽 뒤에서 저쪽 뒤에서 하겠습니다. 모두들 저쪽으로 나오셔서 보시고 또 마치면은 화장실도 잠깐